안녕하세요 여러분, 반디가 돌아왔습니다.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시죠? 요즘 여러분들은 어떻게 더위를 이기고 계신지 궁금해요. 각자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가끔 얘기 들려주시면 제가 그 얘기를 다른 분들과 함께 나눌 테니까 꼭 블로그에 글 올려주세요.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재밌는 책을 한 권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거든요. 제목은 뜻밖의 음식사. 보이시나요? 약간 그림만 봐도 약간 그 우리나라 전통의 뭐가 나올 것 같은 그런 그림이죠. 뜻밖의 음식사. 이 책은요, 여기 써 있지만 흔한 재료, 흔하지 않은 이야기라고 돼 있습니다. 김경은 선생님께서 쓰신 건데요. 음식에 대한 우리나라의 고유의 그 음식 하나하나, 재료 하나하나 이야기를 잘 들려주시는 그런 얘기거든요. 요즘에 보면 우리 먹방이라 그러죠.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맛있게 먹죠. 사람들이 그렇게 먹는 것도 나오고, 요리를 가르쳐주는 쿠킹 클래스도 굉장히 많죠. TV에도 있고, 뭐, 보면, 조그만, 그러니까 꼭 요리 학원이 아니래도 어떤 카페나 이런 데서 쿠킹 클래스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CJ나 뭐 이런 유명한 데서도 뭐, 잠깐 어떤 간단한 요리를 가르쳐주는 그런 것들이 많더라고요. 갑자기 어느 날, 이렇게 요리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면서, 뭐, 셰프들도, 유명한 셰프님들도 인기가 많아지고, 보통 다른 뭐 가수나 탤런트 영화배우 못지 않는 인기를 누리고 계시죠. 저도 그런 분들의 음식을 한번 먹어봤으면 참 좋겠는데, 저는 이연복 아저씨의 그 중국 요리를, 먹어보고 싶더라고요. 근데 그게 뭐 가격을 떠나서 예약이 엄청 밀려 있대요. 그래서 뭐 지금 예약해도 뭐 한 달? 이렇게 걸린다 그러더라고요. 굉장하죠. 그 홈쇼핑에서 탕수육 팔던데 같이 탕수육이라도 사서 먹어볼까요? 왜냐하면 제가 중국 요리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요리학원에서 중국 요리도 배웠었거든요. 그래서 그 아저씨가 하는 거 먹어보고 싶고, 물론 다른 것도 좋아하죠. 제가 좋아하는 거는 중국 요리, 그다음에 지중해 쪽 요리, 그 해산물이랑 그런 거 들어가서 왜 되게 그 음식 고유의 맛을 살리잖아요. 지중해 쪽의 요리들이. 그런 거 되게 좋아요. 저는 혐오스럽게 생긴 거 아니면 다 잘 먹어요. 문제죠. 너무 잘 먹는다는 거. 그리고 또 먹방 보면 엄청나게들 맛있게 먹죠. 근데 이 책에 약간 제가 나중에 읽어드릴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재료 하나를 이렇게 설명하는 그런 프로그램은 없는 것 같아요. 그거에 얽힌 얘기, 뭐 그 재료에 대한 전설도 나오거든요, 이 책에. 그런 게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약간 이 책은 그런 거 설명을 해서 저거 너무 재밌게 읽었던 책입니다. 제가 맨 처음 뭐 다른 책도 소개해 드릴 때 그랬지만, 저는 그렇게 어려운 책은 그렇게 당분간 이렇게 소개를 안 하려고요, 일부러. 그러고 반디 너는 어려운 책을 읽기는 해? 이러시는 것 같은데, 있어요. 생각을 많이 하는. 근데 제가 왜 안 하냐면 지금 덥잖아요, 여러분. 너무 더운데 뭔 말이야 이게, 막 이런 건 읽기가 싫을 것 같아요. 그건 좀 이제 가을 돼서 좀 찬바람 불면 생각도 하고, 가을에 생각 많이 하잖아요. 그럴 때는 또 제가 좀 생각 많이 해볼 수 있는 책도 소개시켜 드릴 거고요. 지금은 그렇다고 이 책이 가벼운 책은 아니에요. 그냥 읽기 편하다는 책이고, 아무데나 펼쳐서 꼭 순서대로 앞에서부터 읽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지, 모든 책은요 다 그 가치가 굉장한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반디 쟤는 뭐 책을 저렇게 가볍게 얘기를 했는데, 그거 절대 아닙니다. 저는 그 책 한 권을 내기 위해서의 그 작가분들의 그 뼈를 닦는 고통, 그 시간, 인고의 시간, 이런 걸 알기 때문에 저는 어떤 책이든 그게 설사 5-6쪽 되는 얘기더라도 저는 그걸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제 뜻을 잘못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이렇게 아무데나 펼쳐서 제 차례를 보고 어떤 거든 순서 없이 읽어도 된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보이시나요? 거기 써 있죠? 깨끗하게.
흔한 재료, 흔치 않은 이야기. 벌써 그 안에 써 있는 그 페이지가 굉장히 그 우리나라의 그 뭐라 그러죠? 여백이미 이런 걸 하면서도 뭔가 많고 재밌는 얘기가 여기 들어있겠구나 이런 느낌 받지 않으시나요? 저는 그런 느낌 받았거든요. 이 목차 전에 이렇게 큰 빈 공간에 딱 몇 자 써서 굉장히 제 호기심을 자극했던 그림책입니다. 그럼 다 같이 우리 목차를 한번 볼까요? 목차에 보면 맨 앞에 블루 나오죠. 블루 나와서 매실, 청포도, 차, 박하 이렇게 나옵니다. 잠깐 이렇게 박하 보면 그런 얘기 써 있죠. 좋은 사람 만나면 나눠주고 싶어요. 그 다음에 불행한 운명을 넘고 지극한 사랑을 쟁취하다. 뭔가 박하에 대한 어떤 아름다운 얘기가 있지 않을까 막 그런 느낌 들지 않으세요? 저는 제가 책을 보면 목차를 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약간 뭔가 흥미진진하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 다음 목차를 한번 볼까요? 그 다음 목차를 보면 아까는 블루였고 지금은 무슨 색이 나오냐면 레드가 나오죠. 레드를 쭉 보면 팥, 오미자, 대추, 복분자, 산수유, 석류, 꽃잎, 당근. 거기 당근에 보면 재밌는 게 써 있어요. 홍당무는 아덕문학일까 이렇게 나오고요. 대추에 보면 대추에 관한 얘기가 4가지 나오는데 거기 두 번째 보면 김수로 왕이 받은 귀한 결혼 예물 써 있고 그 밑에 여성 회춘의 묘약이라고 써 있네요. 그 다음 3장을 볼까요? 3장은 옐로우예요. 노란색을 띠는 재료겠죠. 그 옐로우를 보면 콩, 메밀, 감귤, 살구, 유자, 모과, 호박, 꿀 이렇게 돼 있어요. 저 개인적으로 모가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보면 모과에 대해서는 복스러운 건강성, 선비들이 아낀 정자목, 최고의 분재수목 이렇게 써 있네요. 그 다음 장은 화이트 앤 블랙이거든요. 그래서 쌀, 보리, 인삼, 양파, 밤, 물 이렇게 써 있습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좀 감이 오시나요? 이게 글자가 되게 작아서 잘 안 보이실지는 모르겠는데 되게 흥미진진한 소 제목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어디든 여러분이 만약에 매실을 좋아한다. 그럼 매실의 첫 번째 챕터를 읽으셔도 되고요. 나는 보리가 좋아, 건강하잖아. 그래서 보리 찾아보셔도 되고 그렇게 찾아서 읽으시면 되는 그런 책이에요. 근데 이 작가 선생님께서 왜 이 책을 쓰셨는지에 대해서 제가 잠깐만 읽어 드릴게요. 그런데 수천 년 역사를 함께해온 우리네 음식 소재들, 토종 자연의 에너지를 한껏 뽐내는 제철 먹을거리만큼 컬러풀하고 청아한 색과 디자인을 자랑하는 것도 없다. 그들은 기나긴 세월과 역사의 먼지들을 털어내며 해마다 새로 태어나서 해마다 새로 아름답다. 이제 우리네 먹거리의 맛뿐 아니라 색채에도 관심을 가질 때다. 쭉 넘어가서요. 두 번째로 관심을 가져야 할 점은 이 땅의 음식 소재들이 저마다 품고 있는 풍부한 이야기들이다. 음식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이미 수많은 요리사들이 양산되었다. 맛있는 음식을 만들기 위한 방법은 그 책들 속에 혹은 그 이름난 요리사나 음식점 주인들의 머릿속에 다 있다. 그런데 정작 그 음식들이 갖고 있는 단골처럼 얽힌 이야기들은 점점 잊혀져 가고 있다. 한국인과 함께 수천 년을 호흡하면서 삶과 역사에 남긴 다양한 이야기들은 그 음식들에 새로 눈뜨게 하고 맛에 더하여 세월의 깊이를 깊이를 새겨줄 터인데도 말이다. 이렇게 이제 왜 이 책을 쓰게 됐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그렇죠. 음식 재료 하나하나에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것들을 너무 모르고 그저 요리, 레시피에 관한 거에만 저희가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레시피에 집중해서 맛을 내는 것도 중요하겠죠. 하지만 그 원재료가 갖고 있는 얘기들에 대해서 한 번쯤
궁금해하고 그런 이야기를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서 지금 여름이잖아요. 여름에 여러분 뭐가 제일 드시고 싶으세요? 뭐 많겠지만 저는 메밀국수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메밀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그것도 그 메밀에 대한 이야기 중에서 제가 잠깐 짧게 한 구절을 읽어드리고 그리고 오늘 책 소개를 마칠까 합니다. 메밀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요. 보이시죠? 흉년에 찾아오는 구원투수라고 돼 있어요. 야구 경기에서 팀이 어려울 때 급한 불을 끄기 위해 나오는 투수를 소방수 혹은 구원투수라고 부른다. 그런데 한국인의 주식 역사에도 구원투수와 같은 존재가 있으니 바로 메밀이다. 비록 오곡에는 속하지 않지만 흉년이 들 때마다 그 중요성이 새삼스럽게 강조되었다. 백성들의 공공을 몹시 걱정하던 정조 임금은 가뭄이나 홍수로 제때 파종하지 못한 밭이나 논에 메밀을 심으라며 적극 권장하곤 했다. 조선왕조실록을 찾아보면 그런 기록이 여러 차례 나온다. 그가 메밀을 권장하는 이유는 맨 나중에 심고 맨 먼저 익기 때문이었다. 실제로 여름 메밀은 5월 중순에서 하순에 파종하여 7월 하순에서 8월 상순에 수확하고 가을 메밀은 7월에 파종하여 수월에 수확한다. 자라는 기간이 60일에서 100일 정도로 짧은 데다가 건조한 땅에서도 잘 자라 가뭄에 강하다. 그렇게 얘기가 나와 있고요. 뒤에 보면 또 그런 것도 있어요. 메밀과 도깨비. 쭉 보다가 이런 구절이 있거든요. 어느 과부가 부자가 되고 싶었는데 도무지 방법이 없었다. 그러다가 도깨비하고 친하면 부자가 될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 도깨비가 뭘 좋아하나? 아하, 메밀묵이지. 그래서 메밀묵을 써놓고 기다렸다. 과연 밤이 깊어지자 도깨비가 와서 메밀묵을 먹는다. 과부는 도깨비를 방으로 불러들여 친해졌다. 과부가 조르니 도깨비는 금은보화를 매일 가져다 준다. 하지만 도깨비 덕분에 부자가 된 과부는 생각이 달라졌다. 도깨비하고 사귀는 것이 귀찮기만 했다. 그래서 도깨비가 말의 피를 싫어한다는 것을 알아내고는 대문 삽작에 말대가리를 걸어놓는다. 그 후부터 도깨비가 집 근처에 얼씬도 안 했다는 도깨비와 가부라는 옛날 이야기다. 또 바다 도깨비는 메밀 범벅을 좋아한다고 전해진다. 이 음식은 메밀을 갈아서 체에 쳐서 끓인 것으로 걸쭉하게 만든 것이다. 그래서 뱃사람들이 배를 띄우기 전에 하는 제사 때 메밀 범벅을 바다에 던져주면서 도깨비 먹어라 라고 소리친다. 전라남도 신안군 앞해면에 전해지는 이 이야기를 보면 도깨비하고 잘 사귀면 어장 안으로 물고기를 잔뜩 몰아준다는 것이다. 그래서 도깨비가 즐겨 먹는 메밀 범벅을 만들어서 뱃 고사를 지낼 때 제일 먼저 바다에 던져 부디 도깨비가 잘 먹고 고기를 잔뜩 몰아오기를 기원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설화와 민간 풍습 속에도 널리 남아있는 메밀은 언제 한반도에 전래되었을까? 메밀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뽑아서 들려드렸어요. 어때요, 여러분? 이 책의 이야기는 이런 식으로 전개가 돼요. 그게 청포도이든 매실이든 보리든 콩이든 쌀이든 우리나라 계속해서 이어온 우리나라 사람들이 먹고 역사를 지탱해오고 살게 해준 음식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음식을 만들기 위한 원재료들에 대해서 한 번쯤 알고 넘어가는 거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읽고 싶은 생각이 드셨나요? 그러면 좋은 거고요. 아니면 또 다른 분들한테 야, 이런 책이 있더라. 먹방 방송 보면서 쿡 방송을 보면서 아, 맞다, 이런 책이 있었다 그랬는데 한번 읽어볼까? 꼭 사지 않으셔도요, 여러분 도서관 가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책이에요, 여러분. 제가 소개해드렸잖아요. 다음에 또 놀러 올게요. 감사합니다.